하우코퍼레이션 구내식당은 아침 7시부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커다란 스테인리스 조리대 위에서는 일찌감치 아침 식사 준비가 한창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부지런히 움직이는 손길은 이른을 바라보는 복래 할머니의 것입니다. 복래 할머니는 이곳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조리원으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복래 할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26살 유나가 앞치마를 매며 인사를 건넵니다. 유나는 취업준비생으로 하루하루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한 달 전부터 이 구내식당에서 배식 도우미로 일하게 되었죠. 아이고, 유나야. 어서 와라. 오늘은 좀 덜 피곤하니? 복래 할머니는 항상 그렇듯 따뜻한 미소로 유나를 맞이합니다. 유나는 어젯밤 늦게까지 자기소개서를 쓰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지만 그런 내색 없이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네, 괜찮아요. 오늘은 뭐 도와드릴까요? 복래 할머니는 유나에게 김치찌개 육수를 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특히 아침 식사 준비가 끝나고 직원들이 오기 전 잠깐의 쉬는 시간, 그리고 점심 배식이 끝나고 정리하는 시간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유나야, 넌 어떤 회사에 취직하고 싶니? 복래 할머니가 물었어요. 유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실 여기 하우코퍼레이션이 제일 가고 싶어요. 복지도 좋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문화가 마음에 들거든요. 복래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유나는 복래 할머니가 왜 그렇게 웃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따뜻한 미소에 함께 웃음 지었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9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복래 할머니와 유나는 서둘러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유나는 배식대 앞에 서서 직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었고 복래 할머니는 부엌에서 음식이 모자라지 않도록 계속해서 요리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친절했지만 몇몇 신입 직원들은 복래 할머니를 은근히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모, 국 좀 더 주세요. 야, 이모, 여기 밥 더 줘봐. 유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심한 사람은 따로 있었죠. 바로 박상욱 부장이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박 부장은 매번 식사 때마다 복래 할머니에게 트집을 잡았어요. 이모님, 오늘도 찌개가 식었네요. 매번 이러시면 어떡해요? 복래 할머니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따뜻하게 끓일게요. 유나는 그 모습을 안쓰럽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도 그렇게 하루가 또 다른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유나와 복래 할머니의 일상은 그렇게 며칠, 몇 주간 이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준비를 하고 직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설거지와 청소를 마치면 하루가 끝났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두 사람의 우정은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유나야, 이거 먹어봐. 내가 어제 집에서 만든 깻잎장아찌란다. 복래 할머니는 종종 집에서 만든 반찬을 작은 통에 담아 유나에게 건네곤 했어요. 유나는 그런 할머니의 마음씨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제 어머니도 장아찌를 담그시는데 이렇게 맛있게는 못 만드세요. 유나의 말에 복래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이고, 과찬이다. 나이 먹은 티를 내는 거지. 손맛이란 게 그냥 세월이 쌓인 거야. 두 사람의 대화는 주로 이렇게 소소한 일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복래 할머니는 유나에게 요리 팁을 알려주기도 하고 유나는 할머니에게 최근 유행하는 앱이나 기술에 대해 설명해드리기도 했죠. 그러나 그런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식사 시간이 되면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특히 박상욱 부장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찌개가 식었다. 밥이 덜 익었다. 국이 짜다. 매번 트집을 잡았죠. 어떤 날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식판을 밀어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런 걸 어떻게 먹으라고 내놓은 거예요? 복내 할머니는 늘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새로 준비해 드릴게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유나의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단기 계약직인 자신이 나서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취업을 준비 중인 터라 혹시 모를 불이익이 두려웠죠. 어느 날 점심시간 3명의 신입사원이 식판을 들고 식당 구석에 앉았습니다. 유나는 그들 옆을 지나가다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야, 저 할머니 뭔가 이상하지 않냐? 매일 그렇게 무시당하면서도 꿋꿋이 나오네. 그러게. 저 나이에 뭐하러 이래? 집에서 쉬지. 아님 말이야. 뭔가 비밀이 있는 거 아닐까? 회사에서 저렇게 오래 일했다면. 유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쳐다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더 열심히 바닥을 닦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복내 할머니의 진짜 모습을 모르는구나. 저렇게 따뜻하고 정성 가득한 사람인데. 그날 오후 배식이 끝나고 설거지를 하던 중 유나는 복내 할머니가 한숨을 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할머니의 표정이 어둡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복내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오늘따라 좀 피곤하네. 유나는 말을 더 잇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피로함만이 아닌 깊은 상처와 외로움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유나는 조용히 할머니 옆에 서서 함께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유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했어요. 복내 할머니를 도와 아침 준비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식당에 들어서자 벌써 분주히 움직이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더 도와드릴게요. 복내 할머니는 놀란 듯 유나를 바라보더니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구나. 내가 있어서 정말 든든하다. 그날 아침 두 사람은 평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날씨, 요리, 그리고 각자의 꿈에 대해서도요. 유나는 할머니가 웃을 때마다 자신의 마음도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곧 그 평화로운 일상이 흔들리게 될 거라는 사실을. 하우 코퍼레이션의 회장님이 본사를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회사는 분주했고 구내식당도 예외는 아니었죠. 복내 할머니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출근해 특별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특선 요리는 갈비찜과 전복죽이었죠. 할머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새벽부터 나오셨다면서요. 유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땀을 닦으며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중요한 날이니까. 음식은 정성이 제일 중요하단다. 두 사람은 아침 8시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갈비찜은 이미 부드럽게 익어가고 있었고 전복죽은 방금 불에 올렸죠. 복내 할머니는 작은 그릇에 죽을 조금 떠서 맛을 봤습니다. 소금이 조금 더 필요하겠네. 그때 식당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박상욱 부장이 몇몇 임원들과 함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어요. 이모님, 회장님 오시는 날 준비는 다 됐습니까? 박 부장이 부엌으로 성큼성큼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죠.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전복죽이랑 갈비찜 준비했어요. 박 부장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전복죽이요? 누가 그걸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회장님은 양식을 좋아하시는데. 하지만 지난번 공지에는 복례 할머니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박 부장이 말을 자르고 들어왔어요. 아이고 정말. 이모님, 제발 반만 하지 말고 눈치도 좀 배우세요. 회장님이 오시는 날에 이게 뭡니까? 복례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꼭 쥐고 고개를 숙였죠. 유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복례 할머니께서 정성껏 준비하셨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박 부장은 놀란 듯 유나를 쳐다봤어요. 넌 뭔데 나서? 그냥 밤 나르는 계약직이잖아. 유나는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계약직이어도 사람입니다. 누굴 그렇게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박 부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주변의 임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이 건방진. 박 부장이 욱하며 유나의 손을 세게 밀쳤어요. 유나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식판 위로 쓰러졌습니다. 그 바람에 전복죽이 담긴 그릇이 엎어지고 뜨거운 죽이 유나의 유니폼과 팔에 쏟아졌어요. 아! 유나가 아픔에 소리쳤습니다. 순간 주방이 조용해졌어요. 박 부장도 자신이 한 행동에 놀란 듯 했습니다. 임원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그 자리를 피했고 부장은 말없이 자리를 떠났죠. 복례 할머니는 급히 유나에게 다가와 일으켜 세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수건을 가져와 유나의 팔을 닦아주었어요. 괜찮니? 많이 다쳤어? 복례 할머니의 목소리는 걱정과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 괜찮아요. 그냥 좀 놀랐을 뿐이에요. 유나는 복례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마주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너무 참지 마세요. 할머니가 매일 이런 취급을 받는 건 너무 부당해요. 복례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나야, 고마워.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힘이 된다. 유나가 화장실에 가서 옷을 갈아입는 사이 복례 할머니는 주방 구석으로 가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러 한 통의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나야. 복례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늘 좀 와줄 수 있겠니? 그래. 알겠다. 고마워. 전화를 끊고 복례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쏟아진 죽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 그녀의 눈가에 작은 눈물이 맺혔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오후 유나는 팔에 난 가벼운 화상을 치료하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평소보다 조용했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도우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유나야, 오늘 정말 미안하구나. 퇴근 시간이 되자 복례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나는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할머니가 왜 미안하세요? 제가 참지 못하고 나서서 그런 거예요. 아니야. 내가 옳은 일을 했어. 내가 너무 오랫동안 참기만 했던 거지. 복례 할머니의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또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유나는 할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저는 그냥 할머니가 너무 고마워서 그랬어요. 할머니는 여기 모든 사람에게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시는데 그런 할머니를 함부로 대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복례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감정이 그녀의 얼굴에 드러났어요. 유나야,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단다. 유나는 궁금한 듯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속삭였어요.
사실 나는 그때 주방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부르고 있었어요. 복례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 말을 멈췄고 유나는 아쉬운 마음으로 부르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얘기하자. 복례 할머니가 작게 속삭였어요. 그날 밤 유나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례 할머니가 하려던 말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자신이 오늘 한 행동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유나는 평소처럼 일찍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주방에는 복례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조리원이 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요? 유나가 물었어요. 오늘 안 나오신대요. 개인 사정이래요. 다른 조리원이 대답했습니다. 유나는 실망감과 걱정이 교차했어요. 어제의 일 때문에 할머니가 오늘 나오지 않은 걸까? 하루 종일 그 생각이 유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주방 입구에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복례 할머니였죠. 할머니. 유나는 반가움에 소리쳤어요. 복례 할머니는 평소와는 다른 옷차림이었습니다. 조리원 유니폼이 아닌 단정한 평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유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유나야, 잠깐 얘기 좀 할까? 두 사람은 구내식당 구석의 조용한 테이블에 앉았어요. 식당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라 그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왜 안 오셨어요? 많이 놀랐다고요. 유나가 물었어요. 복례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좀 생각할 게 있어서. 사실 유나야,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어. 유나는 할머니의 말을 궁금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사실 나는 그냥 조리원이 아니란다. 내가 이 회사 회장의 어머니야. 유나는 할머니의 말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하우코퍼레이션의 회장님은 이태훈 회장이었죠. 그러니까 복례 할머니는 네, 이태훈 회장님의 어머니세요? 복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전 내 아들이 회사를 물려받았을 때 나는 그냥 집에서 쉬라는 말을 들었단다. 하지만 나는 항상 일하는 걸 좋아했어.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이곳에서 일하기로 했지. 처음에는 아들도 반대했지만 내가 고집을 부렸어. 유나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복례 할머니는 유나의 손을 꼭 잡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걸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어제 내가 나를 위해 그렇게 나서주는 걸 보고 결심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겠다고. 그래서 어제 아들에게 전화했지. 그럼 내일부터 할머니는 여기 안 나오시는 거예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건 아직 모르겠구나.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내가 정말 대단하다는 거야, 유나야. 저요? 그래. 너 우리 회사에 입사하고 싶다 했지? 복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유나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회 하나만 줄게. 붙고 안 붙고는 내 몫이야. 복례 할머니의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함과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 대우를 바라지 않아요. 그저 공정한 기회만 있다면. 복례 할머니는 유나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걱정 마. 내가 아는 유나는 충분히 실력 있는 아이니까. 다음 날 아침 하우코퍼레이션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유나는 복례 할머니와의 대화를 생각하며 구내식당으로 출근했어요. 오늘 회장님이 갑자기 오신대요.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8시 30분, 이태훈 회장이 본사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는 회사 곳곳을 둘러보며 직원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박상욱 부장님, 회장실로 오십시오. 비서의 호출에 박 부장은 얼굴이 하얗게 변해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회장실에서는 CCTV 영상을 통해 구내식당에서 있었던 일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이 영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장이 물었습니다. 박 부장은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그냥 구내식당 문제였고 이미 사과했습니다. 이태훈 회장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입니다. 그분이. 박 부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죠. 회장은 박 부장에게 지방지사 발령을 통보했고 윤아의 인성이 검증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는 복례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인사팀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윤아 씨, 회장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윤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윤아는 긴장된 마음으로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태훈 회장과 복례 할머니가 함께 있었어요. 앉으세요, 윤아 씨. 회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회사를 대표해 사과드립니다.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박 부장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복례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일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 태훈이 반대했지만 내가 고집을 부렸지. 어머니께서 1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여기서 일하시며 회사 분위기를 전해주셨습니다. 회장이 덧붙였어요. 복례 할머니는 윤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날 그냥 복례 할머니로 대해줬다는 거야. 회의가 끝나고 두 사람은 구내식당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음 달에 신입공채가 있어. 지원할 수 있게 해놨어. 복례 할머니가 말했어요. 정말요? 특별 대우는 받고 싶지 않아요. 윤아가 걱정했습니다. 특별 대우 같은 건 없어. 오히려 더 엄격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기회는 공평하게 주는 거야. 윤아는 감사한 마음으로 공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취업의 기회가 아니라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길이기도 했으니까요. 드디어 하우코퍼레이션 공채 원서 접수 마감일이 왔습니다. 윤아는 밤을 새워 자기소개서를 완성했어요. 드디어 제출했어요. 윤아는 복례 할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윤아는 서류 전형, 인적성 검사, 1차 면접까지 통과했어요. 마지막 관문은 임원 면접과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김윤아 씨, 들어오세요. 면접실에는 5명의 임원이 앉아 있었고 그 중에는 이태훈 회장과 윤아가 모르는 다른 남성도 있었죠. 윤아는 소통과 존중의 기업 문화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마무리에 이르러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제가 이 회사 식당에서 배운 가장 큰 가치는 정성입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면접이 끝난 후 한 임원이 윤아를 불렀습니다. 저는 이태민입니다. 어머니로부터 윤아 씨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윤아는 놀랐습니다. 그가 복례 할머니의 둘째 아들이었군요. 윤아 씨가 어머니께 큰 힘이 되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아는 집으로 돌아가며 복례 할머니에게 전화했어요. 할머니, 면접 봤어요. 이태민 부사장님도 만났고요. 다 내 실력이야. 결과는 어떻게 나오든 넌 이미 충분히 멋진 사람이란다. 복례 할머니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우코퍼레이션 신입사원 최종 발표일, 윤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합격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김윤아. 자신의 이름을 보자 윤아는 기쁨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르바이트에서 정직원으로 꿈을 이룬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합격했어요. 윤아는 복례 할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우리 집에 와서 축하 파티를 하자. 복내 할머니의 집은 생각보다 소박했지만 따뜻한 가족의 정이 넘쳤어요. 이태훈 회장과 이태민 부사장도 함께 했습니다. 유나 씨, 회사에서는 직원과 사장이지만 오늘은 편하게 지내요. 이태훈 회장이 말했습니다. 식사 후 복내 할머니는 유나에게 부탁했어요. 회사에서는 나를 그냥 복내 할머니로만 알아줬으면 해. 특별 대우받고 싶지 않아. 입사 첫날 유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사원증을 받고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후 구내식당에서 복내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유나는 할머니 앞에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복내 할머니는 유나의 손을 꼭 잡고 웃었어요. 그러니까 더 자랑스러워. 내가 누굴 위해 나섰든 그건 진심이었잖니. 몇 주 후 유나는 첫 월급으로 복내 할머니에게 커피와 케이크를 사드렸습니다. 할머니, 약속할게요. 저도 할머니처럼 정성을 다해 일할게요. 그게 제가 할머니께 보답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복내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내가 바라는 거란다.